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지나고 또 여름도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다들 휴가지 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막 떠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늘 해왔던 컨셉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뭐죠? 뭐 일명 홍길동 전법인데요. 예. 여기만 쪽 저기만 쪽.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박 3일 동안 한 2곳 갈 동안 저는 한 5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좀 피곤해 하는데 제가 느껴봤죠. 그걸. 예. 갔다 온 사람은 또 그래도 나중에는 또 추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한번 또 보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뒤이어서 네. 최근에 후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가 어떻게 보낼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늘 여름 때마다 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 종교의 네. 어느 시설을 늘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종교를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도 좀 자극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잠깐의 저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플러스로 곁들일까 합니다. 그동안 막 휴가다.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2년 동안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년 동안 해도 그렇고 항상 이제 일을 하면서 와 휴가다. 막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지금 뭐래도 좀 해야 되겠다.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막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막 지금 설레이고 있어요. 기대가 되고. 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느낌을 갖는. 아니, 지금 세워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가려고? 저는 숙소 잡기도 힘들 것 뭐 같아요. 어디 뭐 멀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디를 차를 타고 1시간만 나가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코로나19가 뭐 다시 좀 유행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뭐 듣보잡 이런 질병들까지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도 한편에선 또 들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서 좀 멀리 가지 못하는 아니면 뭐 사정상 어디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깝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뭐 휴양지가 좀 있을까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솔직히 뭐 노잼 도시라고 해서 즐길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솔직히 주말 동안에 여러 군데를 검색하시고 찾아다니셨을 거예요. 여기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제가 힘들 때 찾았던 곳을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예전에 시청이 연기군 조치원 쪽에 있을 때 정말 특별한 날에 식사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팔도에 항아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장들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비암사 쪽으로 가면 또 도깨비 도루가 있어요. 제주도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도깨비 도루가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리고 또 영평역사 구절초가 유명하죠. 그런 곳을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동료 기자라고 다녔던 그런 곳이 있거든요. 기분도 힐링이 되고. 주로 절을 많이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드라이브 코스도 좋고 공기도 좋고 괜찮아요. 좋아요. 예. 혹시나 여기 그 세종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많이 돌아다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역의 온라인 카페에다 만약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름이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멀리 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세종시가 조금씩 커가면서 민간에도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세종시 물놀이장 중에서 가장 물이 차가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고급조소식 중 아니에요? 그렇죠. 고복조시 야외 수영장이 요번에 세 단장을 해서 그동안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로 전환을 하면서 세 단장을 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당일치기로 갔다가 뭐 고복조시에서 매운탕을 먹고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세종시 요소에 여러 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월산, 뭐 그다음에 그 원수산뿐만 아니라 꾀꼬리봉 비악산, 독림산 산림욕장, 뭐 그다음에 조치원 오봉산, 뭐 그다음에 북악면 노고산 곳곳에 200여 미터 정도의 뭐 왕복 한 1시간 반 정도면 될 만한 그 정도의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손 잡고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페에 올려주시면 견지구에서 보고 남겼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들이 검색만 하구나. 종합 정보를 알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뭐 캠핑장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장비를 또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뭐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뭐 대부분 나온 그런 휴양지들이 뭐 잠시 한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들릴 만한 그런 곳들이지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다닐 만한 곳들은 아니더라 좀 이런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좀 세종에 체험을 하면서 이런 체류하고 이런 휴양지는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모든 남부 지역에 보면 소위 호캉스라고 해서 그렇죠. 멀리 안 가고 그렇죠. 호텔에서 뭐 모든 스파부터 해서 물놀이부터 해서 모든 걸 즐기는 영화도 즐기는 뭐 이런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움의 대상인데 세종시에 물론 어진동에 1호 호텔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를 호캉스로 찾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아, 있을까요? 그 앞에 음악 분수 시설도 저녁에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풍경도 괜찮고 네. 호텔 시설이 조금씩 이제 더 생길 거예요. 이제 2, 3년 안에 그렇죠. 어진동이 또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늘어나야 세종시를 정말 체류형 관광지로도 인식하지 않을까.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 너무 포장을 하시면 또 안 돼요. 이거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실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푸트라자라는 도시를 이제 기획 취재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정부가 80%를 지원해주고 재정에 국가 재정을 해주고 20%를 관광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열기구 축제부터 모든 축제들이 열리고 또 똑같은 호수공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2005년도에 노무현 전 그 대통령이 푸트레자를 벤치마킹해서 세종시랑 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호수공원도 유사하고 초입의 다리도 모양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호수공원에 유람선도 띄우고 그리고 뭐 호텔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인프라가 좋다고 한들 이분들이 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머물고 먹고 즐기고 보고 쇼핑하고 이런 관광이 스토리가 쫙 이어져야 되는데 와가지고 보고 집에 가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는 잠시 후 우리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보통 이제 체류형 관광지라고 뭐 생각을 하면 대형 리조트가 있거나 뭐 콘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좀 펜션이 같이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사실 세종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대형 놀이공원 같은 거 뭐 저도 원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시설들을 주로 시민들이 원할까요? 푸트라자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푸트라자를 일단 가면은 세계에서 좀 손꼽히는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국진으로 내방하는 이제 국가 원수들이 한 번은 거쳐가는 곳이 그 컨벤션 센터예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컨벤션 센터 규모나 그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곳을 항상 방문해 가요. 행정수도라는 세종시 위상 그리고 푸트라자랑 비교했을 때 세종시에도 저런 컨벤션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세종시를 모두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원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런 시설 하나 있었으면 뭘까요? 테마파크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게 지난 5월인가요? 그 춘천에 거대 하여튼 대형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는 광고를 보고 야 부럽다. 춘천 저렇게 유치를 하는데 그렇죠. 저희 청주에서도 제 친구들도 애기를 데리고 거기를 춘천까지 갔어요. 3시간 차를 타고서.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전 자연사 박물관은 좀 그런 맥락으로 비교하고 유치해야 싶거든요. 된다. 예,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 지금 가장 바라면서도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이미 유치가 좀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 쫙 귀결돼서 이걸로 좀 그 테마파크의 아쉬움도 달래고 컨벤션 센터의 아쉬움도 좀 약간 달랠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세종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를 뭐 얘기 전해 듣고 있죠. 2013년에 네. 그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생겼다는 기사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는데 그것을 본 수도권의 본사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냐 이런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은 뭔가 하나가 생기길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그게 핫 이슈 뉴스가 되는데 대형마트 하나 생기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기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화가 있죠. 45층에 전망대가 있는 커피숍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게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지역 같으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소소하네요. 건데 아마 이제 올해 12월에 그
그 정부 세종 신청사 중앙동 네. 그 건물이 이제 수직형으로 그렇죠. 생기는데 그 꼭대기에도 시민들이 행복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 기능이 뭐 생긴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거기도 아마 또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어찌 보면 되게 소박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설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승용 기자가 얘기했던 강원도 춘천의 그런 레저 테마파크에 대한 유치 공약이 또 선거 기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허황된 인구 38만 도시에 어떻게 그런 시설들이 오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친환경 종합타운 그래서 뭐 일명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인데 그렇죠.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을 이제 처리하는 종합 시설인데 원래 애초에 신도시에 건립할 것을 함께 구상도 하다가 거기에 같이 접목하는 시설이 워터파크이죠. 네. 워터파크 시설을 크게 같이 한번 넣어보겠다. 지하는 그 친환경 종합타운 시설, 그다음에 지상은 그런 워터파크 시설. 뭐 이런 구상도 나왔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아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무산되고 읍면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경기도 하남에 유니온파크라고 같은 개념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105m 전망대가 또 있어요. 전망대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환경 교육도 하고 거기서 또 뭐 먹거리도 먹고 그러면서 도심 내에 되게 유명한 장소가 돼버렸거든요. 좀 기왕에 하는 김에 그런 역발상으로 너무 허황된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행정수도 못지않게 세종시가 앞으로 문화수도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현재 세종시의 좀 현 주소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좀 마련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에 그 공약의 방향은 또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자니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문화예술관광 분야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분의 속을 다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단적인 예를 몇 가지만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그 공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베란다 콘서트가 맞아요.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색소폰 연주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낼 때 안면도 꽃박람회 요즘 네, 어쨌든 네, 명소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최악의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성사시켰다는 부분에서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 세종 출범 이후에 본인이 직접 쓴 어떤 동화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리즈 동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 동화도 쓰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상당히 풍부한 어떤 그 단체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최민호 시장이 항상 이제 취임 전에 이제 걱정했던 것 부분들이 재정 문제예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관광 인프라 경쟁력은 있어요. 왜냐면 옷이 근사해요. 행정수도라는 관광 수익을 좀 기대하는 의미에서 또 공약을 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도시가 아니에요. 태생부터 세종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전국에서 팔도에서 몰려들어서 금강보행교도 걸어보고 체류용으로 잠도 자고 그리고 잠도 자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밥도 사 먹고 그래야지 세종 시민들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래야 결국 행정수도고요. 아무도 찾지 않은 행정수도가 행정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호 시장도 전 정부의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문화, 관광 이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관광 개발을 통해서 이 재정 부분을 또 채우려고 하는 의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발한 공약들을 또 많이 냈어요. 한두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서두가 저희가 좀 다소 길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세종시가 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좀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미래 청사진까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10월 축제 때 거기에서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취임 전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세종부 존치를 건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이 하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앞서서 뭐 세종시 휴가철에 좀 가볼 만한 휴양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현재 세종시에는 뭐 문화, 예술, 관광 혹은 또 레저 뭐 이런 인프라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한번 읍면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읍면 지역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시설이 있습니까? 전이면은 전이초수, 네. 세종대왕이 눈을 그렇죠. 고쳤다고 하는 맞아요. 전이초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암사, 그다음에 전동면에 뭐 운주산성, 뭐 독림산 산림욕장, 뭐 연서면에 고복저수지, 뭐 조치원읍의 영국공원, 장군면에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네. 북악면에 홍판서댁, 그리고 연동면에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예. 뭐 연기면에 합강 캠핑장, 많네요. 우주축지 관측센터,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 뭐 비악산 꾀꼬리봉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광지들이 정말 많아요. 네.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꿰어야지 세종시 관광이 살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너무 한정된 관광지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명소들을 잘 이렇게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이 앞으로 좀 숙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문이 안 난 게 또 안 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흡하던가 재미없어 찾아도 재미없어. 그리고 또 왔다가 연결이 안 돼. 여기만 갔다가 이 먼 길을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의 산책 코스, 그냥 세종 시민들의 나들이 코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금강자연휴양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충남 산림박물관이라면 그렇죠. 어설프게 이제 슬쩍 세종시 거로 돌리는데 이거 충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라고 하지 마세요. 충남 거고 요거는 또 이제 갖고 오는 작업을 했지만 재정 문제나 뭐 이런 왔다 갔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고북조수지. 그냥 시민들의 그냥 산책 코스 정도. 미흡해. 지금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25년까지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돼봐야 되겠지만 그냥 주변에 그냥 커피숍 있고 그냥 저기 아니, 매운탕집 있고. 영주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세종시에는 복리단길이 있어요. 카페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콘텐츠가 있느냐. 미약하다. 예. 그리고 전에 있는 그 곰 많은 그런 파크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좋고 100마리가 넘게 있죠. 100마리 넘어 있죠. 좋아. 너무 좋은데 많아요. 민간이 운영하면서 너무 비싸. 그리고 솔직히 세종권이 아니에요. 천안권이에요. 맞아요. 거기도 천안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천안으로 알아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 때 세종이라고 몰라. 요소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초점을 거시적으로 행정수도, 체류형 관광, 그리고 수익 창출, 그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오셔서 손님들이 돈을 많이 쓰고 먹고 이래야 세종시민이 잘 살 거네. 복지도 발전하고 신호등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고 재정해서 뭐 더 할 뭐 전기차 또 저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관광지가 좀 미흡하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네. 그래서 진흙 속에 진주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아주 실효효과를 못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곰파크? 곰파크와 여길 가고 여길 가서 세 군데를 가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패키지 맞아요. 상품들이 다른 지자체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는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클릭 콘텐츠 하나를 해놓고 구슬을 깨라 이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없고 연결해서 지금 금강보행교회 이응다리에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그것도 약간 미흡한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근데 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 먹을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쇼핑할 곳이. 야간 관광 아시죠? 야간 관광. 그렇죠. 야간 관광도 관광의 핵심 요소예요. 야간에 밤에 여행을 다 즐기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머물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다. 신도시에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인프라가 많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더 기대되는 거는 신도시가 아닐까 이제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금강변교 이응다리가 생겨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약간 뭐 미흡한 느낌은 있죠. 근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1,000억 원의 가치를 좀 이렇게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야간 관광 백선, 또 친환경 추천 여행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세종호수공원. 그렇죠. 세종호수공원.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아실 줄 알고. 아니면 둘이 합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강소형 잠재 관광지, 장애물 없는 관광 추천 코스, 앙심 여행 제대로 참여 관광지, 인바운드 안심 관광지 어딜까요? 인바운드? 네.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어딜까요? 국립세종수목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화려해. 앞에 붙은 것들이 화려해요. 근데 이 관광지들도 자체도 글로벌 관광 인프라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체류형 관광 인프라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거기서는 물음표가 달리죠. 그래서 이 물음표를 좀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근데 그 나오는 게 단순히 공무원 마인드나
겁이 나서 못하고 도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좀 파격적인 것들, 민간 전문가들을 좀 TF팀으로 구성하시든지 해서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에도 수목원을 비롯해서 뭐 호수공원, 중앙공원 또 최근에 이제 박물관단지 그렇죠. 건립도 네.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고 앞서서 뭐 말씀하셨던 이제 자연사박물관까지도 정말 만약에 신도시에 잘 들어선다고 하면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옥상에 맞아요. 그런 것도 예, 있죠. 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잘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뭐 현재 있는 것들은 좀 잘 활용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또 속속 들어서게 되는 시설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에 새롭게 들어서는 거는 그 전월산 자락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마주보고 있는 그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네. 들어서는데 뭐 이전에 이제 불교문화체험원이라고 좀 표현을 그렇죠. 했는데 특정 종교에게만 어떤 뭐 좋은 입지를 줬다라고 하는 뭐 이런 특혜 의혹도 제기되면서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소송전에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 체제에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어떤 여론까지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템플스테이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지만 뭐 다도체험이라든가 시민들이 전월산을 한 바퀴 돌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휴식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중앙공원 1단계 안에 네. 내년 한 말 정도나 2024년 상반기 정도에 반다비 빙상장이 문을 예. 열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정도에 중앙공원 1단계에 텐트존 43개소랑 그 바비큐장 17개소가 문을 열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11월이냐 추워지는데 근데 냉난방이 가능한 정말요? 바비큐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가면 너무 휑하거든요. 네. 시민들이 가서 텐트도 못 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텐트도 펼 수 있고 그래서 이승훈 기자 얘기한 1박 2일은 아니어도 당일치기 체류형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이 생겼는데 그렇죠. 올해 아마 10월 축제 때 거기에서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맥주 축제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한번 구체해보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도시상징관장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요건 이제 분명히 제가 낸 겁니다. 이게 견제구에서 낸 거예요. 전 도시상징광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종시 중심부고 중심 상업지구에 있고 그리고 쭉 연결되다 보면 그 아트센터 쪽으로 해서 뭐 제천, 세종예술구, 중앙녹지공간으로 쫙 이어지는 그냥 쭉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관광 코스 그리고 또 보행교까지 또 이어질 수 있고 수목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저는 거기에 좀 벼룩시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벼룩시장. 플리마켓. 그렇죠. 벼룩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찾으면서 이제 봤어요. 영화 노팅힐의 배경 있죠. 거기가 이제 런던 포토벨로라고 마켓이라고 벼룩시장이에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파리 최대 생투앙 벼룩시장. 야 이거는 프랑스 가면 가봐야 돼. 여기 그리고 또 일본 세타가야 브로이치 벼룩시장 400년 전통. 근데 왜 도시상징광장에 벼룩시장이 생기면 좋느냐? 전국에서 다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 피카소 그림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벼룩시장이라는 걸 활용해서 거기서 또 맥주 축제도 같이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근데 이거를 하라 소리보다도 뭐 실천으로 옮겨라보다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풍부하게 내라. 플리마켓을 한번 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대로 있었는데 더 규모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세종 시민부터 시작하고 소문이 나고 버스킹 공연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보태느냐 여기에 따라 관건이 되겠지만 그래도 도시광장이 이렇게 놀릴 바에는 뭐라도 해야 된다. 네. 상징광장이 지금 도시의 한 중앙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장을 했는데 좀 놀고 있는 듯한 좀 네.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의 좀 활용 방안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읍면 지역에서는 그럼 또 어떤 개장을 한다던가 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읍면 지역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굵직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 방송에서도 견제구에서도 뭐 몇 번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돌이 파크 이게 한 7월 29일에서 30일 정도 복숭아 축제 개최 날짜가 그때로 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개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고북저수지 이제 개발 계획이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태면서 시설 지금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또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전동면 독림산
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이 12월쯤 이제 결과가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세종시 소유의 가장 큰 휴양림이 생긴다. 그래서 좀 의미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어요. 콘텐츠가 좋아요. 네.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됩니다. 예. 동림산을 가보시면 낙엽이 떨어지는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상당히 운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길 가서 만약 휴양림이 생겨서 1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곰파크랑 가까워요. 곰파크를 갔다가 마침 또 비가 내리는 날을 맞이하면 그 주변에 그 새싹비빔밥과 석갈비 하는 집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동동주를 공짜로 먹어요. 네, 그럼 이런 그 묶을 수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이게 예. 천안이 수도권이잖아요. 넘어오면서 곰파크 들렸다가 휴양림이 주무시고 그렇죠. 조치원 와서 조통시장, 조치원 테마거리 그렇죠. 갔다가 예. 호수공 갔다 예. 쭉 이어지는. 그렇죠. 야, 괜찮네요. 어머님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런 건데 이 한 방이 없다는 거죠, 한 방이. 예. 아,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짚고 넘어가는 네네. 부분이 이순웅 기자랑도 평소에 좀 얘기를 나눴던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부산에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그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시티 투어를 한번 가봤어요. 네. 차를 다 내놓고 네.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예. 당일 코스로 시티 투어를 한번 이용해봤는데 당연히 제가 코스를 어떻게 잡았겠어요? 아유, 어머니 괜찮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좀 다음날 좀 힘드시고 했죠. 네. 요소요소에 갈 곳이 되게 많고 아. 또 내렸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음 차편을 와서 또 갈아타가지고 다음 코스로 가는 이런 보면서 이제 막 그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세종시 시티 투어의 코스를 보면 지금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코스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또는 금강보행교라든지 뭐 비암사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대표적인 것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지을 스토리텔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이거 넣어도 과연 장사가 되겠어? 시민들이 이용하겠어? 외부에서 오겠어?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차려봐야 되나 싶다고. 예. 저희 그 이희택 기자를 저 세종 관광공사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 야경 투어도 있고 2층 버스도 생겼지만 네. 너무 코스가 한정적이고 실제로 부산에서 느낄 수 있을 만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인프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관광 그런 문화재들 뭐 관광 요소들을 좀 하나로 묶고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상품화하고 뭐 이런 역할들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최근에 세종시장직 인수위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수받았던 바가 있었는데 시민들께서는 이쪽 관광, 문화, 예술, 뭐 레저 이쪽 분야에서는 좀 주로 어떤 거에 대한 좀 그런 욕구가 좀 가장 많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가 또 얘기 나눴던 것들이 비슷합니다. 이색 테마파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네요.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밤의 영화제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스크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멋있긴 하겠네요. 뭐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앉아서 돗자리 그렇죠. 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세종시 좀 부족한 것들이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 금강은 있는데 금강도 있고 삼성천, 제천, 방축천이라는 3대 하천도 있는데 네.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하나가 있었죠. 네네. 세종호수공원의 그 맞아요. 저 해양수산부에서 타봤어요. 네. 3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색, 맞아요. 뭐 카누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중단이 돼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올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김포라든지 또는 인천에 가보면 배를 타고 주말에 또는 평소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도 뭐 고목저수지도 괜찮고요. 그런 욕구들이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세종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좀 미술 관람에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술관. 예. 그리고 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전이면 양곡리에 뭐 황토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애견 운동장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백화점 부지 뭐 이거 당연한 거지만 뭐 백화점 부지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수변 상가도 좀 이제 많이 좀 공실이 많은데 이것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의견만 듣지 말고 이제 나서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뭐 이태기 기자랑 아까 뭐 빡빡한 일정 속에서 피곤했다 이곳이 통영인데 통영행 같은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적은 산책 코스를 야간에는 기가 막힌 레이저 쇼가 나는 레이저 쇼.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구슬을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떤 거대한 막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웅 하고 막 이런 그리고 막 어떤 빈 공간의 건물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텅텅 빈 건물인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뭐 전국의 모든 그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명소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TV를 보는데 그 뉴질랜드에 전망대가 있어요 한 뭐 300m인가 거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이고 아 이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벤치마킹을 통하고 아이디어 민간과 상의하고 관광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수없이 내야지 하나 얻어 건질 수 있다 얻어 걸릴 수 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